당에서는 이제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점수를 주는 위원들이 또 당 그 대표의 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?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사당화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뭐 상당히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매우 잘못된 저는 이제 공천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이제 총선이 뭐 거의 한 40일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? 저는 이번 한국 정치사를 보면서 또 총선을 앞두고서 이건 거의 광기의 정치 아니냐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. 뭐 원칙도 없고요. 그 원칙이 진행되는 과정도 없습니다. 그리고 내용은 더더욱 없고요. 그냥 이재명 대표 지키기만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천이 뭐 막천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또 받게 되는 뭐 잘한 것도 없지만 또 반사이익을 받게 되면서 정당화가 되는 이 한국 정치의 끝없는 모순의 과정, 모순의 이 연결고리가 더 깊어진다라는데 저는 그 국민들의 절망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거기다가 뭐 삼지대에서도 뭐 사당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이게 한국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쫓아가가지고 다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. 저는요,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비전과 가치 중심이 돼가지고 미리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당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서 정말 좋은 일꾼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정치가 돼야 되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완전 우리 현실은 교과서에 따로 또 현실 따로 해가지고 그 무수한 욕망들만 그냥 이 안에서 판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민주당 총선 경선 ARS 투표 시행 업체로 뒤늦게 추가 선정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용역을 맡겼던 곳이라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신은규 장균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참 여론조사로만 지금 사실 이런 경선을 다 치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A부터 Z로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여론조사조차도 이런 식의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참 이 민주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좀 뻔뻔하고 좀 당원들 알기로나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보는가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. 이런 식으로 절차의 공정성이나 내용의 공정성이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승복을 하겠습니까? 아까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당연히 정리할 수 있죠. 뭐 기득권도 있고 뭐 오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러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도 정치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식상의 합법성만을 어떻게든 꽤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건 거의 뭐 민주주의의 탈을 쓴 폭력과 똑같기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무리 해도 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?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선택을 밀어붙이는 이 오만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총선 때 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되돌아오지 않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는 뭐 가정도 하기 싫고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아침에 했는데 결국 이제 결별했잖아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도 리더십 측면에서 많이 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보수 정당의 대표를 지냈거든요. 근데 이제 탈당하면서 사실은 반윤의 명분으로 나왔죠. 근데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뭐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고 뭔가 통합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시도했다가 사실 열흘 만에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이게 참 국민들 보기에 너무 좀 민망할 정도로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. 이준석 대표 리더십을 아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 신당에 못 갑니다. 왜냐하면 그 리더십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 이낙연 대표와의 이 결합이 열흘 만에 또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? 이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. 거의 정치적 저는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요. 이게 저는 그 김용남 정책위 의장하고 저도 뭐 방송에서 이야기 그 통합하는 날 제가 했었는데 뭐 잔고가 0원밖에 없는데 6억이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통합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공을 좀 이렇게 스스로 방송 나와서 저도 옆에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참 속으로는 이거 총선 때까지 가면은 좀 다행이다라고 저는 싶었는데
이건 뭐 총선을 치러보기도 전에 열흘 만에 본인들의 스스로의 합의를 스스로 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이준석과의 싸움이다.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.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에 저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부끄럽지 않는가. 이제는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그 보수의 편말을 걸어놓고 진보의 색채를 팔았던 그 민낯이 저는 그대로 드러났다.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래는 총선 때까지 좀 진중하게 평가를 하고 또 양당에 대한 반사이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공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요번 이 11천하로 인해 가지고는 개혁신당이 상당히 좀 궁색해졌다. 전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. 국민의힘은 사무총장 장동혁도 경선이다. 자, 경선이고요. 사실 이철규 의원도 뭐 경쟁자가 거의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그대로 단수 공천을 하게 되면 특혜 시비가 있다. 경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. 이런 건 확실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솜씨가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네.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22년도 총선에서는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갈 자리도 많고 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조율이 가능한 여건은 굉장히 좋은 게 맞다. 근데 여건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위기 관리는 잘 하는 걸로는 보여집니다. 근데 전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전 그거보다는 바깥으로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이탈이 바깥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.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뭐 이준석 대표 나가면은 본인들 지지율이 3% 오를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비웃음을 받았거든요. 근데 예.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어요. 한 7, 8%가 좀 올라 버렸거든요. 저희 패널인 김민수 대변인 아마 그분이실 겁니다. 예, 제가 성함은 그때 기억 못했지만 홍역을 실었어요.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 그 발언했다가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 나가고 나서 그 제3지대가 그 보수의 이탈을 많이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되돌아간 표가 지금 많아 보인다.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. 뭐 저도 지금 아직 창준위원장으로서 창당을 못했기 때문에 뭐 저도 좀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찍을 데가 없는 겁니다. 민주당을 찍을 수도 없고 또 이준석 대표가 보수 당대표 출신이니까 일정 부분 기대를 갖고 하려고 해도 또 민주당 측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보수 정당으로도 인식이 안 되고 또 본인도 보수 정당 이름을 안 쓰겠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은 또 국민의힘이 조용하고 잘하는 걸로 보여지는 이런 약간의 착시 현상 속에서 오히려 더 지지가 더 붙은 거 아니냐. 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